안녕하세요. 3월 ITQ 기출문제에서 함수 문제만 A형, B형, C형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월달 기출문제 중에서는요. 여기 이제 3월 11일 날 봤던 함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A형, B형, C형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월 11일 날 나왔던 A형에서는요. choose, write, rank, 그 다음에 decount A, sum if, count if, 맥스, V룩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모두에는 당연히 V룩업이 전부 다 나왔고요. 기본 함수로는 이제 맥스가 나오고 여기는 B형에서 민이 나오고 또 A형에서 맥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는 지금 이쪽에 A형에서는 Dcount A가 나왔고요. B형에서는 D 에버레이지, 그 다음 C형에서 D 에버레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 그런 함수들 중에서 우리 반올림, 올림, 그 다음에 내림 함수 중에서는 지금 A형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C형에서는 지금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형에서는 정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요 int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int,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다 내림해서 버려주는 요 int라는 함수가 나왔거든요. 요 함수를 이제 같이 좀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m if나 count if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큰데 지금 A형에서는 두 개가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평균 계산하라고 하는 게 나왔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B형에서 count if, 그 다음에 C형에서는 sum if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if 함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 choose, write, choose weekday, choose write 이렇게 나왔고, rank 함수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유형의 요 함수들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A형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요 블로그에다가 3월 A형, 그 다음에 3월 B형, 3월 C형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A형 요거 그 블로그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요. A형, B형, C형을 같이 시트별로 눌러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A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형의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감정 포인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그래서 이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 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죠. 요게 1이 나오면은 어디로? 몰입감. 2가 나오면 즐거움, 3이 나오면 상상력을 표시하라고 하면서 추주하고 write가 나왔습니다. 추주가 나온 이유는 1일 때 요거 몰입감, 2일 때 즐거움, 3일 때 요 상상력을 쓰라고 해서 이 추주가 나왔을 거고 write는 요거 때문에 나왔겠죠? 코드의 마지막 글자 때문에. 그죠? 코드의 마지막 글자 때문에 요 write 함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을 해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추주로 가주시면 돼요. 추주.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요 칸이 꼭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숫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숫자도 1부터 254까지의 숫자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 나온 숫자에 따른 요 번호 1이 나오면 1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2가 나오면 2에 입력한 값이 나오고 3이 나오면 3이 입력한 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코드의 마지막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안 나타나. 그죠? 여기서 마지막 글자가 라고 했기 때문에 write를 써주시고 요 코드에 답이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점이 되는 거는 요 값 하나예요. 얘 하나. 그러니까 얘만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 다 하면 안 되고요. 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죠. 뭐 왼쪽에 첫 글자, 뭐 중간에 8번째 글자가 이러면 8에 1. 왼쪽에 그러니까 첫 글자, 그럼 1. 마지막 글자, 그럼 자릿수는 1. 글자 수는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는 누구를? 몰입감. 넘어갈 땐 탭을 눌러서 이동하시는 게 편해요. 즐거움, 그 다음에 상상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테두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할게요. 2번 문제. 상형 횟수. 요 상형 횟수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 상형 횟수의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면 랭크 함수 마지막 부분에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값에 위를 붙이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지. 이 랭크 함수가 나왔을 때는 문제 읽을 때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봐야 돼요. 오름차순이면 마지막에 1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rank.eq 함수로 돌아갈게요. rank.eq가 없어서 rank.eq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어떤 거? 상형 횟수가 어디에서?
전체에서 여기 전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호가 여기 안에서 몇 등, 나중에 요 지우기 또 여기 안에서 몇 등, 그다음 79가 여기 안에서 몇 등, 요게 아니라고 하는 요 전체 범위 있죠.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는 절대 참조로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F4를 눌러서 여기 앞에 행과 열 앞에 달러기호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F4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 되고요. 1을 쓰면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가 작은 게 1등이 되는 겁니다. 랭크 함수는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냥 채우기 엔터를 하시면 안 되고 뒤에다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엔드 연산자 넣어서요. 여러분들이 위를 적어주시면 돼요. 위.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진한 선으로 되어 있어서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 테두리는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서 요 테두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3번 문제. 12세 관람. 그래서 12세 이상 관람한 게 몇 명이냐,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dcount a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12세 이상 관람이 12세 이상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죠? 4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d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count a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dcount a입니다. dcount로 가지 마시고 요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목록,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금 셀 범위, 전체 범위예요. 그래서 필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 나 요거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 부분만 범위 지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1번이죠. 요 부분만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조건은 어떻게 돼요? 관람 가능이 누구예요? 12세 이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 범위를 이렇게 다 지정을 이렇게 하시고, 열번호가 여기가 네 번째죠. 그러면 여기 4를 적어 주셔도 되고. 여러분도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 대신 이 마지막에 조건 범위는 어떤 거? 관람 가능 12세 이상. 이 필드명과 이 조건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전체 관람가라든가 15세 이상이다 이런 걸 구하라고 했을 때는 다른 셀에다가 조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액션, 장르, 스크린, 평균을 구하래요. 그런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란다라고 하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SUMIF 따로 나올 수도 있고 COUNTIF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누기 하시면 돼요. SUMIF 나누기 COUNTIF. 이 함수, 그러니까 저기 조건은 누가 되는 거야? 액션이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평균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스크린수죠. 그죠? 액션이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SUMIF 함수에 들어가서 SUMIF 함수에 들어가서 맨 처음 렌지 우리 엑셀에서 렌지, REF 그 다음에 어레이 이런 건 범위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렌지는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액션.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조건 범위죠. 조건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액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썸 렌지는 스크린수.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스크린에 액션에 해당이 되는 요 스크린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장르라고 뜨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5973이 나와요. 그리고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나누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요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count if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장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액션이라고 적어 주시면 액션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 중간에 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나누기. 그래서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장르 액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최대 스크린수 맥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 스크린수 여기서 제일 큰 숫자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어디에서? 요 스크린에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최대 요 스크린 수가 나타나요. 영화명.
요 영화명을 구하라고 했는데 H14셀, 여기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이죠. 여기서 선택한 뭐에 대한, 코드에 대한 영화명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코드에 대한 뭐를, 영화명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VLOOKUP 함수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 주셔서 뭐에 대한 여기 코드, 여기죠, 코드. 여기 코드는 VLOOKUP에서 이 첫 번째 칸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 H14셀. 그래서 편은 아까 밑줄 쳐놨던 코드에 대한 영화명이죠. 이 부분이 코드에 대한 뭐예요? 영화명. 코드에 대한 영화명. 여기네, 여기 영화명. 영화명이 지금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콜 인덱스 열번호 2 적어주시면 되고, 요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코드가 요거일 땐 한산 용의 출현이 딱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0을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VLOOKUP에서는요, 여기가 H14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요 테이블 요 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드에 대한 영화명. 그리고 콜 인덱스가 내가 요 범위 지정한 곳에서 영화명이 있는 열 번호. 그래서 요렇게 아까 범위 지정했으니까 열 번호가 1번, 얘가 2번. 그래서 여기 2번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는 첨단의 기호 눌러주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A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B형. 이제 A형하고 B형하고 이제 비슷비슷하죠. 이제부터는. 자, 1번 문제 보면은 입항일의 요일을, 요 입항일이 있죠? 요일을 구하래요. 근데 그 입력을 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뭐예요? 추주,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다 클릭해 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추주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위크데이는요, 직접 좀 쓸 건데요. 여기다가 위크 WEEKDAY 어디? 요 날짜를 몇 번으로? 2번으로 할 거예요. 위크데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날짜를 어떤 거? 1번부터 7번까지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요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위크데이 한번 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다 2번을 쓴 이유는 리턴 타입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런데 1번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밸류 1번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월요일까지 가는 거고요. 2번 타입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1번이 월요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라고 써야 되고, 이 3은 월요일이 0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주라는 함수는 0번이 없죠, 밸류가.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을 써야 되는데, 2번을 선택을 하면 월요일부터 써주시면 되고, 1번을 선택하면 일요일부터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으로 그냥 하자. 2번으로 해서 여기를 뭐부터 써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기 1번이 어떻게 돼요? 밸류 1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을 했든 2번을 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순위예요. 내림차선, 항차의 내림차선 순위를 구한 다음에 뒤에다 또 위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항차의 내림차선 순위라 그랬어요. 랭크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누구의? 항차의 요 순위가 요 전체에서 몇 등 했는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클릭해 주시고 전체 범위. 랭크 함수가 딱 떠오르면은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딱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죠? 절대 참조를 딱 해주셔야 돼. F4를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생략을 해요. 아니면 뭐 0을 쓰셔도 되고 생략하죠. 뭐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위.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A형과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안 맞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셔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3번은 최소 화물량 민함수가 나왔어. 이 화물량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가 뭐냐 물어본 거죠. 그냥 쓴다라고 하면 아까는 맥스는 우리가 함수 마우스 풀어서 했으니까 이건 직접 한번 써보죠. 는하고 민 가로 열고 어디를
요 화물량이 있는 곳을 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4번은 승호해운의 선박개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호해운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운트 if 함수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여기 대리점에서 요 대리점에서 누구 해운? 승호 해운이 몇 개냐 물어본 거죠. 요거 요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승호 해운이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연계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카운트 if나 sum if 함수에서는 큰 따옴표 이렇게 양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수 마법사에서 이걸 안 하는 이유는 확인 버튼 누르면 저절로 생겨서 안 한 거예요. 저절로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승호 해운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인트 함수가 잘 안 나왔던 함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소수점 시내해운의 선박의 항차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내해운이 조건이고 평균을 구하는 건 항차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소수점 아래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정수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로. 그래서 인트하고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43.65면 요 소수점 이하를 딱 버리고 아래를 버리고 43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트가 나오거나 라운드 다운 뭐 이런 함수들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그 함수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인트에 들어가서 여기 넘버 가까운 정수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까운 정수를 내림한다고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뭐 함수 들어가면 돼요. D 에버리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D 에버리지로 가볼게요. D 에버리지 D 데이터베이스 함수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디? 시내해운서부터 이 필드명 포함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항차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항차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조건은 누구다? 대리점이 누구인? 신일해운이. 대리점이 신일해운에 해당이 되는 항차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28.666667인데 6667인 이 소수점은 다 어떻게 한다? 버리고 요거는 버리고 뭐만 나온다? 28만 나온다. 28만 나오는 이유는 앞에 누가 들어가 있어서 인트가 있으니까 요 금액이 이렇게 28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H24셀에서 선택한 코드에 대한 뭐예요? 항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vlookup 함수가 나오죠. 6번은 무조건 클릭하시고 vlookup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vlookup 함수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칸은 요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24셀 요 테이블 범위, 요 표 범위, array, ref, 렌지는 범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디? 코드에 대한 항차 이 부분이에요. 그 열 번호가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이 되죠. 열 번호 여기는 5번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뭐를 적어줘야 돼요? 0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A형하고 B형하고 좀 뭐 거의 좀 비슷한 함수가 나왔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int라는 함수가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C형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C형 함수를 가서 보시게 되면 또 추주 함수죠. 그러니까 추주 아니면 if가 나오거나 그러는데 이제 여기 이번에 3월에서는 추주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가셔서 추주 한번 문제 읽어보면 코드의 또 마지막 글자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이면 초등학교, 2이면 중학교, 3이면 고등학교래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추주 여기서 마지막 코드의 마지막 글자 라이트 여기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 글자 요 문제를 풀 때는 기준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체 다 범위 정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얘가 1이 나오면 뭐예요? 초등학교. 또 2번이 나오면 누구예요? 중학교. 3번이 나오면 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여기 이제 2번이 나왔으니까 중학교니까 출력되는 값이 중학교잖아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은 학생 수의 내림차순 순위 또 학생 수의 뭐예요? 내림차순 순위 뒤에다가 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3월 시험에서는 랭크 함수가 A형, B형, C형에 다 나왔어요. 그죠?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랭크.eq
확인 들어가 주셔서 누구에 대한 순위? 학생 수에 대한 순위. 요 순위. 요거 박경아 여기 학생 수가 349라고 하는 요 숫자가 이 전체에서 몇 등에 있는지 구하라는 거죠. 요 전체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랭크 함수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4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더는 생략을 하거나 0을 써주거나. 그쵸? 오름차순 나오면 여기다 1 써야 돼요. 오름차순이 나오면. 그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뒤에다가 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테두리가 또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로 우주센터 체험의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로 우주센터가 조건이 되겠고 학생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반올림이니까 요 라운드가 나왔고 10의 단위로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자릿수는 요걸 보고 선택하지 말고요. 요게 뒤에 있는 거. 그래서 0이 두 개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자릿수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 정수로 나타나는 자릿수가 0이고 소수점 첫자리 1, 둘째 자리 2. 그 다음에 정수 앞부분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 보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0이 하나 있다. 0의 개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 630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두 개니까 2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 63,000원이 나왔다 라고 하시게 되면 0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3의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정수로 구하라고 하면 자릿수 뭐가 된다고요? 0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함수 들어가야 되냐면 라운드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들어가서 자릿수를 먼저 적을게요. 마이너스 1로. 그리고 넘버에 가서 무슨 함수 들어가요? D 에버리지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어디? 나로 우주센터. 그러니까 장소부터 어디까지 하시면 돼요? 학생 수가 있는 곳까지. 학생 수에 대한 뭐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번호 5가 되는 거고 조건은 장소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나로 우주센터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로 우주센터에 해당이 되는 학생 수의 평균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땡처리. 근데 지금 올림수가 안 되니까 이게 37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4가 올림수가 되면 380이 나오겠지만 올림수가 안 되니까 37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4번.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해 박물관의 조건이 되는 거고 학생 수의 합계예요. 그래서 sumif가 나왔습니다. sum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sumif 함수가 목록에 있었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렌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그래서 합해 박물관 이곳이죠. 근데 이름을 정의해서 장소라고 나타나고요.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해 박물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학생 수가 있는 요곳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535가 나와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이름을 정의한 곳은 이렇게 장소라고 이렇게 떠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합해 박물관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H5부터 H10은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의 합계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최대 인솔자수의 최대값이 뭐냐? 그래서 맥스로 구하라 그랬죠. 이거 직접 써볼까요? 는 맥스 가로 열고 함수를 직접 썼을 때는 가로를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인솔자수. 아이고, 범위 잘못 지정했네요, 그죠? 범위가 인솔자수가 되니까 여기를 해야 되지, 여기. 이거 학생수를 하면 안 되죠. 인솔자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6이 나옵니다. 요 안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 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맥스로 해서 요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H14셀에서 선택한 뭐를? 코드의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코드의 학생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함수로? vlookup으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 맨 처음에 칸은 H14셀,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표 범위는 코드의 학생수, 코드의 학생수까지 범위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학생수가 있는 곳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죠. 열 번호는 뭐를 적어주시면 돼요? 7번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vlookup 정확하게 이거 일치해야 되겠죠? T272 코드가 나오면 정확하게 그거 해당되는 학생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0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첫 번째를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뭐 비슷한 함수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월 시험을 지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1월, 2월, 3월에 그 함수 문제, 그러니까 A형, B형, C형 그 함수 문제는 좀 다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3월달 거에 대한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를 지금 정리해서 올린 거고요. 또 우리가 이번 주 안으로 아니면 이번 주 주말까지는 또 1월달, 2월달, 3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그 함수 문제만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 파일은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